신과 함께 죄와 벌의 속편이죠.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참회, 용서, 헬조선 등을 주제로 한 영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걸 숨겨진 메시지라고 표현할게요. 감독이 이 영화에 숨겨놓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건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림차사 일행이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받기 위해 염라대왕에게 쳐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염라대왕 주변의 판관은 김수홍의 죽음은 단지 과실치사로 인한 사고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강림은 김수홍의 죽음은 밝혀야 될 진실이 있는 억울한 죽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월호에 관해서도 이와 동일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죠. 한쪽에선 세월호 사건은 단지 해상교통사고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은 밝혀야 될 진실이 있다는 의견이 있죠. 그리고 영화의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강림이 김수홍을 변호하는 것에 그토록 열심을 내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환생을 위해서인 것으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강림이 김수홍과 차사 일행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 먹는 것처럼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하지만 영화의 결말까지 본다면 강림이 그들을 단순히 이용해 먹으려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런 열심을 냈었던 것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러한 결말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판결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박무신 중위가 과거 했던 발언인 그냥 묻자, 이젠 꺼낼 수도 없어 라는 대사를 보여줬는데요. 이 대사를 당시 세월호랑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사였죠. 세월호는 가라앉았지만 선내에 아직 에어포켓이 있어서 살아있을 것이다 등등의 얘기들이 그 당시에 떠돌곤 했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메시지를 정리하면 세월호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으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월호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살인이므로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게 이 영화의 첫 번째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숨겨놓은 메시지는 1000년 전 과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1000년 전의 과거 이야기에는 이 영화에서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원맥은 전생의 하얀 살그로 불리는 고려의 장수였는데 양민이든 군인이든 여진족이라면 닥치는 대로 죽이는 무자비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얀 살기 이렇게 무자비한 인물이 된 이유를 대강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는 상대가 비록 적일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왔지만 자비를 베푼 자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이 하얀 살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 인해 아버지와는 반대로 무자비하게 여진족을 죽이게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단순히 농부였던 이덕춘의 부모를 죽였던 것이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얀 살근 자신의 증오심과 복수심이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 1000년이 지나서 강림도 이와 비슷한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영화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에 대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어서 기회가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전생 스토리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인 동시에 영화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숨겨진 나머지 하나의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영화의 초반부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저승법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동석이 연기한 성주신 역시도 저승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어느 한 가족을 돕고 있죠. 여러분은 영화의 인물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을 보실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나빠 보이지 않고 저승법이든 이 세상의 법이든 둘 다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영화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상황에 따라 법을 어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게 완전할 순 없죠. 그럼 숨겨진 메시지가 이거냐? 아닙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은 햇볕 정책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죠. 여진족은 고려에게 있어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북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극 중에서 하얀 살은 원래 거란족으로 나오는데 거란족과 여진족은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계열의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북한처럼요. 또한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에게 대북 지원을 했듯이 하얀 삭도 이덕춘과 아이들에게 대북 지원을 합니다. 생계가 위태로운 여진족 아이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라에서 군량미를 빼돌려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죠.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하얀 살기, 법을 어긴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관객들에게 설득하고자 영화는 처음부터 법이나 원칙을 초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이죠. 비단 대북 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같은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완전치 않을 시에는 법을 어길 필요도 있다는 말이 영화 전체 스토리에 걸쳐서 깔려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북한에게 대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북한을 증오하고 상처 줬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메시지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신과 함께 인과 연애는 세월호와 대북 관계에 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